피청구인 대리인 뭐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지금 피청구인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후에 그 인수위 시절부터 쭉 도와드리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청와대 비서실이 구성될 때 그 국정기획수석으로 참여하셨고요. 네. 그 청와대 이제 처음 이제 청와대 들어가셔서 비서실 조직이 이렇게 딱 갖춰진 건 언제쯤입니까? 비서실 조직이 갖추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비서실장님부터 그 조직 체계가 딱 완비가 된 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비서관까지 딱 갖춰진 게. 그것은 3월 정도에는 비서관 그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끝났을 텐데요. 그 밑에 행정관은 아직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력이 상당 부분 그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2013년 한 3월, 4월 경에는 비서실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비서실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었는데. 아니 그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말씀 자료를 그 준비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인 피청구인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대국민 담화로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서는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서 쭉 모셨으니까 초기에 그럼 그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비서실 조직의 완비는 대체로 어느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그 제가 어느 정도까지 추측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하시고라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 8월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4명의 수석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도 어떤 그 피청구인께서 이 조직이 안정이 안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뭐는 있었겠다.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증인은 지금 최서원 씨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나보신 적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모르신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셨겠죠. 이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도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요번에 당선되시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꾸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캠프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은 나오지 않았었나요? 최태민 씨 관련돼서 대선 과정에 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들어가셔서는 그러니까 최태민 씨는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최태민 씨란 분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그런 분을 당연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만나보셨을 리는 없는데 뭐 보도나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모르셨었던 건가요? 최태민 뭐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뉴스라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저런 분도 그때 그렇게 있었나 하는 생각 그런 정도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그 피청구인께서 뭐 말씀하시기는 이제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는 이 최서원 씨한테서 많은지 적은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료는 가 있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연설문이나 이런 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국정기획수석으로는 전혀 그런 걸 눈치도 못 채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치 못 챘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청와대 계실 때 전화기는 몇 대 쓰셨습니까? 저는 한 대 썼습니다. 2대. 그러니까 업무 전화기하고 개인 전화기. 뭐 다른 사람 명의 전화기를 쓰시는 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초기에 비영리 문화법인 또 문화법인용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국정과제 요걸 이제 본 기억이 있으시다 말씀하셨고 만약 그걸 했다면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정기획실에서는 증인이 계실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출시하신 건 없으십니까?
예, 그때는 이제 초기 특히 이제 13년, 14년 이때는 교문수석실 및 문체부는 문화재정 2% 확보 그런 쪽에 굉장히 우리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수석실과 수석실 그러니까 그런 재정을 확보하려면 경제수석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체부는 기재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일 부처 또는 일 수석실에서 전담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수석실이나 부에서 전담하죠. 증인으로서는 하여튼 저 국정기획수석으로 계실 때나 아니면 그 뒤에 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거나 할 때 혹시 뭐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의 설립에 관해서 사전에 뭐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예. 그 제가 2015년 1월 23일인가 그때 나왔는데요. 전혀 뭐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저 사건과 관계없이 궁금해서 묻는데 네. 혹시 증인께서는 수석으로 계실 때 네. 아까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 말고 네. 피청구인하고 이렇게 독대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대의 의미를 대체로 이제 정책 보고를 하면은 독대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서관이 그 배석을 하고요. 그럼 국정기획 수석으로서 그런 단체 회의 말고 네. 국정기획 수석으로서 이렇게 따로 대면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몇 회, 5회는 넘지 않습니다. 5회 이내에서 한 4회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3년 8월에 이제 그 비서실장 허태열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비서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충성심이 있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행정 분야의 경험이 있고 비서실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분을 했을 텐데 그 8월에 아까 바뀐 시점을 그 뭔가 이 변화의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뭐 이게 비서실장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나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당시 이제 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비서실장께서 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순방 미국이죠. 방미 순방 때 그 사태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윤창중 씨 그 미국에서 네네. 그 일 때문에 아마 바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그건 이제 증인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비서실장과 대통령님의 만남은 네. 이렇게 캐주얼하게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많습니다. 많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무위원 임명, 장관 임명할 때 그 임명장 네. 수여하러 이제 가는 식장에 가는 도중에 네. 여러 가지로 뭐 건의도 드릴 수 있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뭐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기회가? 우선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때 그 회의장에 들어올 때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런 캐주얼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결심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모시고 이렇게 오는 건가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방에 가가지고 현관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현관에 집무실은 2층이고 2층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아마 1층에서부터 이렇게 영접해서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캐주얼한 거고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이 보고는 없습니까? 비서실장과 대통령 사이에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뭐 정해놓고 뭐 보고를 그런 말을 쓰면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은 예. 그런 건 못 들어봤으면 없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증인 유문봉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혹시 피청구인들인 뭐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지금 피청구인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후에 그 인수위 시절부터 쭉 도와드리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청와대 비서실이 구성될 때 그 국정기획 수석으로 참여하셨고요. 네. 그 청와대 이제 처음 이제 청와대 들어가셔서 비서실 조직이 이렇게 딱 갖춰진 건 언제쯤입니까? 비서실 조직이 갖추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비서실이 전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꾸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캠프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은 나오지 않았었나요? 최태민 씨 관련돼서? 대선 과정에 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수위에 들어가셔서는 그러니까 최태민 씨는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아, 최태민 씨란 분도 모르셨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분을 당연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만나보셨을 리는 없는데 뭐 보도나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모르셨었던 건가요? 아 최태민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인 피청구인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대국민 담화로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서는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서 쭉 모셨으니까 초기에 그럼 그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비서실 조직의 완비는 대체로 어느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추측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하시고 나면 안서실장님부터 그 조직 체계가 딱 완비가 된 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비서관까지 딱 갖춰진 게. 그것은 3월 정도에는 비서관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끝났을 텐데요. 그 밑에 행정관은 아직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력이 상당 부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2013년 한 3월, 4월 경에는 비서실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비서실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었는데. 아니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말씀 자료를 준비하는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 8월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4명의 수석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도 어떤 피청구인께서 이 조직이 안정이 안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뭐는 있었겠다.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증인은 지금 최서원 씨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나보신 적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모르신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셨겠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도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요번에 당선된